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0일이고 경정화건 32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멘토는 나에게 꼭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0대 때는 늘 흔들림의 연속이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의 주체가 나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삶이 불행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되게 그냥 형편없어 보인다, 그냥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되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에서 성과를 낼 것인가 라는 그런 딱 문제에 직면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삶을 살아가 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 답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29살 때부터는 그만두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삶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에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내 스스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 살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32살에 3년 전에 이제 학원업을 오픈을 하면서 또 지금 3년 3개월째 맨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오다 보니까 작년 7월달부터 뭔가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고, 그 책을 지금 1년 넘게 꾸준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책에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게 아주 저한테는 나이스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막 이제 또 접목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느끼는 건 내 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이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원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원업도 내가 더 잘해낼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남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 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막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인간이 그리는 무늬 책을 쓰신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멘토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일 뿐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나에게 멘토인 거지 멘토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결국 내 스스로를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 문제를 내가 풀어 나가야지 남들에게 맡기는 그 삶 자체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읽으면서 너무 그 문장이 와닿기도 하면서
꼭 이 문장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면은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남들에게 그냥 물어봅니다. 남들에게 또 물어보고 이러면은 결국 그게 내가 주체인 삶이 아니라 그들의 정답, 그들의 인생론에 부합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쩌면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론이 있고 그들은 그들만의 장사법이 있고 사업 방법이 있는데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나만의 방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나만의 고유의 색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결국은 100명이 똑같이 뭐 글 한 줄을 쓴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스타일의 그 글쓰기를 하게 되고 다른 스타일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글이 나오고 다른 방법이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멘토라는 것도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는가, 멘토가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질문 자체는 사실 크게 옳지 않다. 멘토가 있으면 내가 더 빨리 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멘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멘토가 계속적으로 내 옆에 있지 않는 이상 그 멘토도 사람인지라 틀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멘토의 선택에 의해서 내 실패가 또 좌지우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누구나가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내가 선택하고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나만의 경험을 하루하루 쌓아가야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크게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의 내면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되게 행복하고 저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신뢰나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마음들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주체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토가 있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보다 결국 멘토를 만나려고 하더라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결국 질문을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멘토가 없어도 조금 더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답은 멘토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나에게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 멘토를 무작정 찾지 말고 책을 읽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그게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은 분명히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6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자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7번째,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8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9번째, 자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10번째, 자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자원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KBC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소년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멘토를 계속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멘토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독서를 통해, 산책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식이 지혜가 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더니 자원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그리고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